CA 리포트 12월 3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경연구소 정일수입니다. 자, 오늘 CEO 리포트는 총 4가지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벤처기업이라면 이제 채용, 공동 채용에 한번 지원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제 꼭 챙기셔야 될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2020년이 이제 마지막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세 부분의 절세인데요. 이 부분에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신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02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2020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산을 볼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주차 CEO 리포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제7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공고가 이제 돼 있습니다. 2022년 1월 20일까지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대표님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을 채용하는데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 채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채용이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번거로움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무래도 틀리기 때문에 이 공동 채용을 통해서 좀 좋은 인재를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이제 인증을 받았던 기업과 그 다음에 채용하는 이제 근로자, 이제 대졸 기준으로 가게 되면 연봉은 2,500만 원 이상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190만 원까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계체까지 고용의 지원에 대한 연계체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된 그리고 저희가 화면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채용에 대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채용 계획이 있으신 기업이라면 꼭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 그리고 수출을 이제 생각하시는 기업이라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쪽으로 이제 판매망들 이런 망들이 좀 되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TV를 보니까 그 김치 이 파우더를 가지고서 아마존 판매 1위를 기록한 우리 여성 CEO분도 계시는데 우리 대표님들도 만약에 제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해외 수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일단 2021년 12월까지 지원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코트라 한국유업협회에서 1대1로 매칭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요. 전년도 수출 시척이 10만 불 미만 기업이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업종은 제조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이 세 가지 한정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자, 두 번째,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1월 15일까지 2021년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참여 기업 모집에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이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들은 그 매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금 고정된 이제 거래처보다 더 많은 이제 거래처를 원하실 텐데 수출의 길은 열려 있으니 꼭 도전하셔서 좀 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절세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초과 배당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초과 배당을 해 주시면 이제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이번 달에 초과 배당을 해 주시고 다음 달 10일에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것까지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번 달에 이제 배당금이 지급되면 되겠는데 그럼 아직까지 주주가 아니다. 우리 자녀가 주주가 아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여세 신고 기간은 1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봤을 때 9월에 주식을 증여하시면 12월 달에 이제 주총을 통해서 아니면 11월 주총을 통해서 배당을 결의를 하고 이번 달에 돈을 지급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좀 여력이 없다라면
글쎄요. 예,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1월 10일에 일단 원천세를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주총을 하고 1월 10일 날 일단 원천세 납부를 하고 그 뒤에 지급을 하셔도 뭐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건 약간의 이제 그 지금이 아무래도 12월 31일까지 이 증여분에 대해서 초과 배당 이익의 증여가 지금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올해를 기준으로. 그래서 혹시나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봐 전 가급적 12월 달에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12월까지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을 결의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하셔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가급적 12월 달에 배당금 지급되는 게 조금 더 모양새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사실 2020년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특히 올해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대표님들이라면 마감 전에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대표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경정 청구하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우리가 어떤 그 기계장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에 아니면 어떤 우리가 좀 생산 시설에 투자를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나 기계장치나 시스템 설비나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대신에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2년 이내 떨어진 자산의 경우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3%까지 세액 공제가 되니까 이 점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외에 중소기업이라면 특정 시설 투자에 특정 시설에 투자를 하신다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환경 보전 시설이라든가 뭐 그 직장 어린이집 외 복지 증진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을 위한 뭐 복지 시설 중에서 휴게실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그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나 홀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매출 증가에 따른 소득 신고가 적당했는지 그런 그 신고를 적당하게 만약에 안 하셨으면 그 어느 해보다도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우리 기업이 독야청정에서 와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시고 대신에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를 많이 챙기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이제 2020년 마감이 지나고 나서 2021년 1월 달에 아무래도 여러분 그 대표님들께서 좀 혼자서 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결산 전에는 세무대리인이 엄청 바쁘기 때문에 우리 기업 하나하나를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결산 서류를 먼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이걸 점검을 해서 혹시나 세액공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마감을 하면서 꼭 세금 관련해서 절세 포인트 챙기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투자시설 등에 투자를 하셨으면 이로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혹시나 고용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된 채 급여가 증가했거나 아니면 연말에 성과금을 지급하신 그게 있으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용 증가나 아니면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특정 시설 혹은 투자시설에 투자하셨다고 한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반드시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그리고 고용을 증가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준수해야 되는지 이 점도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웰스기업연구소는 우리 중소기업 CEO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돼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 것 같은 위기이기도 하고 이로 인한 장기적인 소비 침체가 다시 시작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위기를 현명하게 잘 넘기실 수 있도록 저희 웰스기업연구소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 CEO 리포트 12월 3주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